우리나라 검찰이 지금껏 박근혜 검찰이 언제 명확하게 문제를 밝혀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? 정윤의 그렇죠. 예. 게이트는 이미 몇 년 전에 다 드러났었고요. 그리고 이런 국정농단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많았습니다. 특별히 검찰과 국정원에게는. 하지만 매번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도 이 게이트를 덮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. 그런데 검찰이 진실로 내달리기 시작하고 언론이 내달리기 시작한 것은 모두 이 광장에 모인 촛불 때문이었어요. 그렇죠. 그 촛불을 보고 그때 담당 검사가 한 분 나와서 촛불을 보고 경악했어요. 중간에 나왔었나요? 그 네. 특검 소속 검사가. 특검 소속에 있는 검사도 있었고요. 그때 수사를 했던 특별수사본부팀에 있었던 검사가 와서 자기네들은 언론을 보고 사실은 광화문에는 몇몇 정말 종북 아니면 운동권 아니면 사주를 받은 몇 명이 나서 그냥 정권 반대 투쟁을 하고 있구나. 그리고 소수가 나와서 그렇다고 봤는데 국민들의 한 목소리로 외치고 행진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답니다. 그런 일이 있었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분 중에 한 분은 지금 특검의 고위 관계자인데 그분도 마찬가지였어요. 그분은 박근혜 대통령을 찍은 분이에요. 그리고 평소에 박근혜 대통령 잘했겠지 이렇게 했는데 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너무 놀랐어요. 너무 놀라서 우리 지도자가 이 정도라니 하면서 너무 놀라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힘에 놀라서 열기에 놀랬고 그래서 수사를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. 누군지 얘기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. 나는 잘 알아. 얘기 안 할 거 알기 때문에요. 네. 그런 거를 막지 마세요. 얘기하세요 그럼. 얘기하세요. 아니 저는 얘기는 할 수는 있는데 내가 이 방송국에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출연료 주잖아요. 아니 의원님 한 번도 안 줬어. 출연료 안 줬어요? 안 줬어. 그리고 의원님이 부인 통장으로 꽂혔나 봐. 안 줬다니까. 아니 의원님이 지난번에 우병우 현상금을 걸면서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제 이름으로 200만 원을 걸었어요. 그래놓고 저보고 돈을 내래요. 그래서 그러면 알겠어요. 돈을 내면 자기가 취재를 보내주겠대. 알겠어요 하고 돈을 냈거든요. 저는 쌍용 자동차 아이들을 위한 와락에 거기에 200만 원 냈습니다. 거기에 내고 제가 돈을 내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신화의 김동완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? 그 친구한테 돈을 내라고 해서 몇 천만 원 내고 그다음에 가수 이승환 씨가 또 해가지고 돈을 해가지고 많이 냈죠. 거기 돈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. 저는 없는 사람이잖아. 돈도 많잖아요. 근데 취재하라고 돈 준다고 해놓고 안 줬어요. 참고로 그때 저희가 우병우 지명수배 해서 거친 돈은 주진우 기자님 돈 빼고요. 안민석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하고 1,800만 원 정도 거쳤고요. 그 돈은 바로 뒤에 있는 퇴진 행동 측에 다 기부를 했습니다. 아니 이렇게 피해가시네요. 정봉주 씨가 저한테 돈을 안 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돈을 낸 얘기를 하고 제가 요즘 방송 출연하면서 출연료가 좀 많아져갖고 또 제 개인 사비로 또 한 2천만 원 또 줬어요. 와. 그래서 제가 총 3,800만 원을 줬습니다. 이건 법적으로 안 걸려요. 그래 돈 달라고요? 줘요? 나는 줘야 될 거 아니야. 어제 전화 와서 비행기 값 내놓으래. 그래서 나는 그 돈이 없다 봤더니 비행기를 사는 돈이 아니라 비행기 티켓 값을 달라 그러더라고. 그 정도는 드릴게요 제가. 알겠습니다. 지난번에 여러분 여기 길바닥 PD 기억나시죠? 네네. 박은규 그죠? 피디님, 그분 여기 나오셔서 돈이 없다 그래갖고요. 방송 끝나자마자 제가 또 바로 100만 원 쐈습니다. 아니. 정말요? 그럼요. 아니 박수 칠 일이 아니라 지금 저한테 돈을 안 준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깔때기를 들어주고 있어. 아니 주진우 기자도 이번에 취재 나왔는데 제가 또 한 200만 원 정도 협찬한다 그랬어요. 약속 지키시는 거죠? 안 지켜 나한테. 이번에는 꼭 지키시기를. 알겠습니다. 또 주진우 기자 많이 도와주죠. 그러지 취재를 잘 하니까. 근데 저는 달라고 주거든요. 안민석 의원 세비 왔잖아요. 해외 나가면 자기 티켓을 자기만 끊고 가. 여기 안 끊어줘.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?
네. 아유, 그냥 그 인간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것이 뭐. 그러려니 살아요. 근데 취재 갈 때 지난번에 안민석 의원하고 독일 취재를 같이 갔는데 안민석 의원이 방을 하나 잡고 저도 방을 하나 잡았는데 네. 그 밥값도 안 내요? 아니 그 저희 취재를 도와주려고 국세청에서 안원구 전 대구지방 국세청장을 모시고 왔어요. 근데 저보다 연배가 높으세요. 예. 그래서 제가 혼자서 방을 쓰기가 그렇잖아요. 예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. 그 방을 드리고 저는 소파에서 잤네. 예, 그 안민석 의원의 그 능력이에요, 그게. 좋으신 분이세요. 네. 자, 대선 얘기를 좀 물어봐야죠. 네, 예.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미 본격적으로 들어왔어요.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고요? 네, 아니, 이미 지금 들어왔어, 이제 벌써 들어. 더 본격적이에요. 들어보세요. 자, 민주당의 지지율이 정말 거침이 없습니다. 네. 어제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발표에서요, 모두 40% 중반대를 기록을 했는데요. 또 지난 13일에 리서치 뷰 발표에서는 역대 최고인 48.4%가 나오기도 했어요.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요? 네. 예. 자, 민주당의 지지율이 어디까지 치솟을까요? 더 치솟지는 않을 거예요. 아, 이 그래요? 정도면 많이 올랐는데. 그럼요. 사실은 국민들이 이렇게 보셨어. 그래서 얘기했잖아요. 정치하는 사람은 다 똑같아. 이놈이나 저놈이나 거의 비슷해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우리 그 대통령과 대통령이 속한 당의 그 맨 얼굴을 보셨지 않습니까? 자, 최순실 사건이 처음 터지고 우병우의 전횡이 벌어졌을 때 우병우에 대한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되자마자 새누리당에서 뭐 했습니까? 점거농성하고 파행시키고 그랬습니다. 예, 그랬었죠. 그다음에 예. 정세균 의장이 우병우는 물러나는 게 맞다 이렇게 했더니 그다음에 뭐 했습니까? 점거농성했습니다. 의장실을 점거했지 점거했죠. 않습니까? 예. 지금 보세요.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짓입니까? 자, 지금도 환노위 파행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? 지금은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. 아니, 쟤네들이 잘못해놓고 쟤네들이 파행시키네.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상대적 지지율이 높아질 뿐이지 네. 이 탄핵 정국과 이 민심 그리고 국가를 이렇게 되돌리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크게 역할을 한 거는 별로 없어요. 예. 그래서 예. 네. 그래도 이제 어쨌든 그나마 이제 전에 많이 비판을 하고 20% 초중반에 머물러 있던 민주당 지지율이 탄핵 정국에서 네. 그 전에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지민들과 함께하고 네. 그리고 이 탄핵 정국을 끌고 가려고 하는 노력이 좀 보이니까 이제 그다음 그렇죠. 대선 시기가 임박하면서 그리고 저기 새누리당, 자유당, 바른정당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그렇죠. 예. 비교할 수 없이 깨끗하고 능력 있고 나름대로 국민의 편에서 노력한다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의 지지율은 계속 가리라고 봅니다. 근데 더 예.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. 근데 이게 보니까요. 97년도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네. 그 이듬해 98년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거든요. 네, 잠깐. 그때 잠깐 40%를 넘었다가 지금 자그마치 이게 19년 만에 이래요. 네. 40% 예. 중반에 그 정당 지지율을 갖는다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하죠. 네, 저기 그림책에서나 나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정당 지지도가 더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. 예. 근데 이제 명확하게 국민들이 이 당과 저 당, 이 당이네 저 당이네, 이 사람이네 저 사람이네 이렇게 그놈이 그놈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명확하게 봐주셔야 됩니다. 예. 국민을 위한 정당이 있고 아니면 자기 사리사욕 아니면 자기 주사를 위한 정당이 있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깨어 있어야 됩니다. 깨어 있지 않으면 정치인들은 절대 국민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. 예. 네. 네. 이 지지율하고 더불어서 또 민주당 대선주자 경선에도 정말 반응이 폭발적인데요. 그렇죠. 네. 15일서부터 시작을 했죠. 네. 그 경선인단 모집. 네. 그게 15일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첫날 신청 접수자가 30만 명 넘었죠. 22만 명 넘었어요. 첫날. 네. 그 두 번째 날, 세 번째까지 지금 30만 명이 넘었는데 네.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에요? 네, 그 민주당에서 200만 명까지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200만 명 정도까지 선거인단을 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거는 그 정치사회의 혁명 같은 일이기도 한데 그러니까요. 그러면 전 국민이
민주당 경선을 통해서 축제 같은 경선의 장을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역선택이니 그리고 장난 같은 것이 전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. 예. 이제 보니까 지금 이 추세대로 하게 되면 200만이 넘을 것이다. 네. 그런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이게 야당이고 아까 이제 우리 주진우 기자님이 얘기하신 것과 똑같이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지 정치인들이 국민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. 네. 그러니 선거인단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해 주신 게 바람직하겠습니다. 이런 얘기를 제가 안 했거든요. 네. 안 했는데도 200만 명이 되니까 어제 민주당 관계자가 전화가 왔고 선거인단에 참여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말래요. 제가 하게 되면 한 500만 명이 넘어갈 것 같다. 그러면 이게 도저히 이게 관리가 안 된다고. 저 깔때기 들이댈 줄 알았어요. 이쯤 되면 들어와요. 근데 정말 폭발적이잖아요. 네, 폭발적인 반응이면 이게 정치라는 게 우리 생활에 대한 얘기예요. 예. 자, 지나가다가 500원만 뺏겨도 화나고 신고하지 않습니까? 싸우고. 그런데 정치인들이 우리 돈을 가지고 우리 세금을 가지고 다 먹고 살고 있습니다. 잘 생각해 보십시오.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 돈으로 그렇게 옷을 입었습니까? 누구 돈으로 주사를 맞았습니까? 다 우리 돈입니다. 윤전추, 이영선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때려 죽일 수는 없습니다만 정말 때려 죽여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? 이 사람은 뭘 위해서 일했습니까?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오직 한 사람, 그리고 이게 국가를 위해서,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지 않습니다. 아직도 우리가 이영선, 윤전추에 돈을 대고 있어요.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? 잘 보십시오. 한진해운이 파산됐습니다. 잘 아시다시피 최순실 씨와 주변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돈을 좀 빼먹으려고 했어요. 거기 있는 땅 주변에 스타디움도 짓고 거기네들이 자기 회사도 넣고 그래서 돈을 먹어서 돈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한진 회장이, 조양호 회장이 동계올림픽 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? 그분이 위원장이었었어요? 네. 그래서 요청을 했더니 이미 짓기로 했고 결정이 난 사안이니까 이거는 못합니다.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돈벌이가 안 되니까 자르지 않습니까? 자르고 그리고 한진해운을 파산하는데도 최순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. 자, 국가적으로, 사회적으로,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어요. 그리고 우리의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. 정치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.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. 그래서